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우리 걱정 속에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걱정이 맞아 떨어졌어요. 어제 그야말로 급락을 보여줬던 하루였었는데 일단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가 올랐잖아요. 어제장부터 복귀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그 바이든 후보 사퇴가 좀 반전을 좀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제도 좀 그게 무산이 되는 흐름이었고 근데 또 약 오르는 것은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그걸 또 자양분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이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에 좀 많이 좀 불안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투자의 맛에서는 뭐 이제 방향을 잘 잡아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어제 시장을 요약을 해 보자면 일단 관성에 의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뭐 커진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한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제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그래도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 쪽이 조금 더 얻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 참여자들도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트럼프 쪽에 좀 베팅을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가자라는 좀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승한 업종들을 보면 조선이나 이제 바이오, 원전 같은 트럼프 수혜주 쪽이 조금 더 힘을 얻었고 2차 전지나 이제 신재생 쪽은 어제 그래도 내심 좀 반전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관성에 의한 작용 때문에 추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제 조금 이제 힌트를 찾자면 어제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는 한 850억 정도로 많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제 현물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어제 장중에 선물을 무려 8천억까지 매도하다가 그러다가 지수 하방 압력을 굉장히 키웠었죠. 그러다 이제 장 후반 돼 가지고는 이 선물을 되사면서 선물 이제 시장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00억 정도로 선물 매도를 대폭 축소했다. 선물 장중에 매도가 8천억 엄청났었는데 예, 빠르게 그러니까 줄었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사실 이게 단기 변동성을 대비한 건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예. 그건 뭐 그들의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선물을 저 정도 규모로 매도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1%대 이상의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작용이 나왔다가 그래도 막판에는 선물을 좀 되사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어쨌건 어제 시장의 관성이 작용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단기 변동성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어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좀 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 대선은 계속 우리 시장에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일단은 양호했다. 진정될 수 있는 힌트는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사퇴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좀 제대로 키운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는 이어지고 있고 물론 어제만 두고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매도 규모를 빠르게 줄여가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셀 코리아인 건 여전하잖아요. 네. 하방 압력을 좀 계속 키울까요? 일단 사실은 이게 트럼프 피격 이후에 시장이 꼬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하반기 스타트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7월 전반기에는 2,900을 목전에 둔 맞아요. 시점까지도 갔었는데 사실 트럼프 피격 이후에 좀 돌변해 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 피격 이후에 수급 동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7월 한 달 여전히 우리 시장 외국인 코스피를 2조 원대 여전히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선물도 1조 1,700원대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피격 이후에만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지금 1조 원 정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한 주에만요. 그렇죠. 코스피를 그러니까 선물을 1조 9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 피격이 없었다고 하고 외국인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다고 쳐도 외국인이 이번 달 계산상으로는 3조 이상의 순매수를 해주는 계산이었고 네. 선물 같은 경우에도 3조 6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해주는 계산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피격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쨌건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지금 포지션을 지금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또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현물 매도보다 선물 매도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그 웩도덕이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어제 전일 시장을 요약을 해드릴 때 이 선물 매도를 좀 축소했다는 부분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반작용이 선물 쪽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선물 쪽에서 그동안 매도했던 부분들을 좀 순매수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다시금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일단 좀 간밤에 뭐 뉴욕 증시가 오른 부분들을 우리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한다면 일단은 좀 단기 변동성은 어제를 정점으로 해서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잠깐만 점검하자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7월 11일 날 우리가 코스피가 2,896포인트, 2,900을 목전에 뒀다가 지금 트럼프 피격 이후에 이렇게 흔들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지지 시도가 일단 나왔어요. 60일선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축소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해서 끝났죠. 네. 다만 아직은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60일선이 2,75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50이 1차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2차 지지 라인은 이 121선이 있는 2,7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운이 나빠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700선 정도 선에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제 코스피 종가가 2,760포인트대니까 네. 앞으로 이제 6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7월 11일에 2,900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무려 지금 120포인트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잃은 부분보다 앞으로 잃을 부분이 훨씬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안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진 것보다는 앞으로 빠질 게 우리가 운이 나빠서 빠지더라도 이거보단 덜 빠진다 정도 생각하시면은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잦아드는 국면으로 좀 하방 경직을 보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5일선, 뭐 21선은 이탈이 돼서 내려와 있는 자리고 60일선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려가도 121선 빠질 그 폭이 더 크지는 않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조금 안도의 좀 말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우리 반바지 하반기에 네. 밀고 나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안에서 돕니다. 어제 반도체 2차 전지 쉬니까 바이오 쪽은 또 힘있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물론 그 안에서 또 테마별로 뭐 나뉘긴 하지만요. 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트럼프 이 양반이 지금 반바지를 막 벗기려고 그러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트럼프 피격만 아니었다면은 이 순환매의 논리는 유효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에서 일단 반바지 중에서 좀 바이오가 좀 약진하는 모습이 좀 뚜렷한데요.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도 바이오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추세가 아주 좋죠. 네. 아까 코스피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것과는 지금 정반대로 거의 역동조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셀트리온인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만 야금야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아까 트럼프 피격 이후에 이 수급 동향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그 외국인이 트럼프 피격 이후에도 지금 바이오 업종은 계속 사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월 전체로 봤을 때도 무려 3,3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런 어떤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도 그냥 바이오는 그냥 나 그런 거 모른다. 네. 내 갈 길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는 트럼프 수혜주로 일단 좀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분류가 되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뭐 약간 인하라든지 뭐 수입 제한을 뭐 완화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CMO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이오가 무슨 천지개벽할 정도로 뭐 좋아지는 수혜냐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일단 시장은 지금 일단은 선을 그어놨잖아요. 트럼프 수혜주 쪽이라고 했을 때는 더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 피해주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 더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최근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대안 섹터로서의 어떤 수급 유입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 그림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어디까지나 시총상위 대형 바이오 쪽에 한해서만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된다. 자, 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을 포함한 코스피 의약품 차트입니다. 추세가 굉장히 좋지요. 근데 아래는 뭐냐면 아래는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예요. 확실히 좀 온도차가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신약 기반의 바이오까지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수혜라는 그런 꺼리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대한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시총상위 대형 바이오 쪽에만 그런 수급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좋다고 해서 아무 제약 바이오나 산다고 해서 지금 승산이 있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원체 지금 시장은 대형주 쪽으로 포커스 맞춰야 된다. 네. 형님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 누누이 주고 계신데 그럼 현 시점도 대형주, 말씀 주셨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여전히 보통 맛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예, 일단 대형 제약주 쪽은 여전히 저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딨냐? 네. 여기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종목 한두 개 더 있으시잖아요. 그죠? 한미약품도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종목을 좀 확대해 보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CMO 쪽에 모멘텀이 있잖아요. 자, 앞서서 보여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보다는 추세가 조금 더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쪽.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대형 제약 바이오의 상승 배경에는 물론 트럼프 수혜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대안 섹터로서의 그런 기능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자, 오늘은 모르긴 몰라도 반도체 2차 전지가 용을 쓰면서 어떻게든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의약품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시점에서 바이오를 좀 잡는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추세가 너무 좋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추세가 덜한 한미약품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더 슴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종목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격의 어떤 편차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키 맞추기라는 관점에서 항상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가 반등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는 아침에 살 게 아니에요. 오후쯤에 종가에. 그렇죠. 이런 쪽에 왜 시장이 반등했을 때 반바지의 순환매 논리가 다시 작동을 했을 때는 오늘은 바이오 쪽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 추세가 좋으니까 부담이 되신다면은 셀트리온도 있고요. 네. 한미약품 좀 넓혀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항상 제약 바이오는 변동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슴슴한 맛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다. 키 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갈 룸이 좀 남아있는 바이오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간밤에 또 반도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도 힘이 실리긴 할 겁니다. 바이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어제 우리 개장 전에 살펴봤던 테마 봐야 네. 된다.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 테마, 보안주 이렇게 두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어제 네. 실제로 움직였어요. 타율이 굉장히 좋으신데 예. 오늘은 어떻게 좀 연속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2차 전지가 힘을 내줬으면 좋았을 그렇죠.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테마군만 극성을 이제 부려가지고 근데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이제 보안 테마가 움직이긴 했나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이제 테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SY 스틸텍이 근데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거의 대장 같은 성격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15% 정도 급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종목이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상한가, 종가 상한가.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이 현대 에버다임 상한가. 예. 근데 이 우크라이나 테마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익히 알고 계신 종목일 거예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불거졌을 때 거의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들 종목이 다시 주도 종목으로 지금 솟아올랐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마군이 조금 더 짙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대장의 역할을 했던 SY 스틸텍이 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도 일단 주도 종목이 좀 교체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더 많아지는 모습, 그리고 연속성이 발생하는 모습 등 그러니까 좀 주도 테마로서의 신뢰도는 갈수록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점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IT 대란으로 야기된 이제 보안 테마. 네. 대표적인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센트랩? 안랩 같은 경우가 예. 장중에 한 3%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종목이 모니터랩이라고 해서 이 종목은 어제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예. 자, 음봉 떨어지고 윗골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비해서는 조금은 일단은 그 이 파괴력이 좀 약한 그런데 간밤에 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또 10%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보안 쪽 테마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A급 테마라고 본다면 이 보안 테마는 좀 B급 테마, 그러니까 좀 군집성도 약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종목의 풀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붙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테마 쪽이 조금 일단 테마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는 선호도가 조금 있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보안 테마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변동성은 원체 크기 때문에 예. 둘 다 매운맛. 이렇게 둘 다 말씀드릴게요. 매운맛으로 말씀 주셨고 우크라이나 쪽은 뭐 원체 계속 이야기가 아마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속성으로 봤을 땐 좀 더 유리하겠지만 보안주는 오늘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일 거다라고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우크라이나 재건, 보안 이 안에서의 보통 맛을 골라볼 수 있을까요? 크게 봤을 땐 매운맛이지만 네. 안에 들여다봤을 때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제가 전에 다뤄드리면서 종목까지 싹 다 한번 훑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7월 17일, 18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요쪽 말씀드렸는데 그때 현대건설, 뭐 한미글로벌, SY, 금강공업, 진성TEC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재무도 좋고 가격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설령 물려도 그냥 이 종목 쪽에 네. 좀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일단 이 친구들이 그 이후에 좀 뭐 슴슴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슴슴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역시 관심 종목은 이쪽에서 저는 여전히 뭐 관심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수준에 맞춰 스터디를 해보신 다음에 나는 좀 묵직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시총이 큰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초과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작은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 이후의 흐름들은 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서 여전히 뭐 저는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말씀 주셨고 부장님 한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인간적으로 좀 올라야죠. 오늘 올라야죠. 네, 오늘은 그렇죠? 반도체 2차 전지 인간적으로 좀 올라야 되는 장이다. 네. 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러면 이제 만약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오늘 반등 시도가 좀 나온다고 했을 때는요. 그래도 이제 미국 대선 변수로 인한 단기 변동성은 1차적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제 개별 섹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반도체 2차 전지의 반등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큰 줄기들이 좀 잡혀가는지 오늘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